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리포트 전해드린 대로 이면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취임 6개월 만에 탄핵됐습니다. 먼저 탄핵당한 임 회장의 모습 보시겠습니다. 회장님 받아들였나요? 네, 한 말씀 신경 좀 어떠신가요? 전공이나 그만하시죠. 나중에 합시다. 잔치집도 아닌데. 의정 갈등이 이어온 지 9개월을 넘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 탄핵으로 이게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지 않을까 이런 관심도 쏠립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이 의협 같은 경우가 이면택 회장의 그 막말 논란 등으로 해서 의협의 신뢰성을 상실하고 또 내부 갈등으로 인해서 실제 지금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동력이라든가 협상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였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탄핵 요구가 있었고 비대위체로 전환되면 아무래도 이 전공의들이 뭐 이 비대위에 합류하고 또 그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체계가 되기 때문에 뭐 조심스럽지만 분위기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이야기도 짚어보겠습니다. 이기흥 회장이 이제 직원들에게 폭언을 했다고 한 의혹, 지난 9월 국회에서도 지적이 된 바 있는데 당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장차관이 오면은 무슨 일을 당할지 나는 책임 못 진다. 장관이 해단식 행사에 오면은 당신을 인사 조치하겠다. 이렇게 폭언을 했다는데 맞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 직원한테 그런 얘기는 할 수가 없죠. 그건. 이경희 회장 이런 발언을 안 했습니까?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이기흥 회장의 횡포와 전횡이 드러나면서 체육계 안팎에서 어떻게 사면임에 도전할 수 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제기된 문제들을 보면 단순한 뭐 내부 비위 차원을 넘어서 실제 여러 가지 이 불법에 관련된 의혹들이 있고 수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흥 회장은 계속해서 3연임 도전을 시사해 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지금 어제 국무총리실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모든 그 지금 발표 내용을 부인하면서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이제 앞으로 3연임을 위해서는 자격심사를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자격심사 구성에 있어서도 이제 본인과 가까운 사람들의 임명에 있어서 일단 자격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수사 결과라든가 향후 체육계 전반에서 이기흥 회장의 3선 연임이 허용될 수 있어야 되느냐라는 여러 반대 여론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당에서는요, 이기흥 회장이 즉각 자진 사퇴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 나오고 있거든요. 이 회장이 어떤 선택할 거로 보시나요? 일단은 뭐 그게 당연한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발표 결과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고 있고 재조사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자진 사퇴의 의지는 없어 보이는데 향후 어떤 수사 결과라든가 또 문화체육관광부의 내부 비위 조사 과정에서 어제 발표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이 된다고 하면 어떤 뭐 결단을 해야 될 어떤 상황이 올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네, 일단은 근데 하지만 대한체육회에서는 정부의 발표 내용 동의할 수 없다, 재조사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부분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시나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발표 내용이 단순하게 어떤 혐의에 의혹이 있다 수준을 넘어서 실제 꽤 구체적으로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고요. 관련자들이 조사에 비협조적이긴 했지만 여러 가지 어떤 관련된 진술이 확보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총리실에서는 재조사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있고 이미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조사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어제 구속됐습니다. 먼저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건가요? 둘 간에는 사실 교제하는 사이가 아닌가라고 지금 보여지긴 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얘기로는 보면. 근데 둘이 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주변 목격자 진술에 의하면 아침부터 좀 많이 싸웠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살해로 이어졌다. 이렇게 현재까지는 보도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교제 살인 아니냐, 40대 남성이 경찰에 진술한 내용을 보면 교제 살인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수사 방향도 이쪽으로 전환이 돼서 그럼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단순 살해로 보기에는 이제 어려운 그 목격자 진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행위 자체는 살인인데
이 교제 살인이냐 여부가 요새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최근에 또 유사 사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제 살인으로 보고 수사하느냐 아니면 단순 살인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수사 내용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경찰이 이 둘 간의 관계 또 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최근에 어떤 폭력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등 전반적으로 수사할 필요성이 커 보입니다. 네. 네, 최근 이렇게 교제 살인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을 했잖아요. 관련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몇 년째 계속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21대 국회에서 계속 논의가 있었고요. 언론에서 지적이 있었는데 결국 21대 국회에서도 제출된 법안이 임기 만료로 모두 네. 폐기가 됐습니다. 보호의 필요성이 큽니다. 지금 교제살인, 교제폭력 같은 경우에는 입법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가족폭력방지법이라든가 스토킹 방지법에서는 강제적으로 분리 조치를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거나 네. 또 가해자를 구치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있는데 교제폭력에 대해서는 아직 입법이 없는 상태거든요. 22대 국회에서는 실제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교제폭력 살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입법의 필요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 저희 패널과의 토론에서 잠시 혼선이 있었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